한복이 중국이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이어가지고 부처님까지 이제 예, 자기들 거라 그래갖고 중국이 불교의 본산이래요. 왜? 엄마야. 중국에는 티베트 불교부터 대승불교, 소승불교, 라마불교까지 다 중국 안에 있다 그래갖고 이 중국이 아무런 불교 단체가 통합한 적이 없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세상에.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발표를 하면서 이제 불교의 종주국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인으로서. 이게 뭐야? 그저 나무함이 타버리죠. 네. 굉장히 불교에 반하는 얘기를 중국이 하고 있네요. 아무튼 불교를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아무튼 한복도 뭐 중국 옷이다. 뭐 중국 네티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분노한 미국의 한국계 고교생들, 미국 소도시에서 한복의 날을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런 소식인데 참 웃긴 게 해외 최초로 한복을 기념하는 날이 미국에 생긴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린 너무 한복이 우리 건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기념일을 만들면 더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원래 우리 땅인데 굳이 그걸 왜 지정하나? 근데 중국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근데 저는 중국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뭐 한국만 저렇게 당하고 있나 보다 할 때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 스파게티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돼서 원래 중국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이탈리아 애들이 이게 쳐돌았나? 리조또 원래 중국 거야 이러면 스페인 애들이 이게 뭐야? 뭐 이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크로와상 프랑스 거 아니야? 중국 거야. 이렇게 되면 프랑스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그렇게 할것 때는 같아. 지금 순서만 다를 뿐이지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중국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적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다 얘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전혀 생각조차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 뭐 이런 협회가 있는데 이게 2017년에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 인종차별 행위에 대응해가지고 결성된 단체라고 합니다. 이 재미 차세대 협의회가 이게 미국 동부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는데요. 지금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시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 코리안 한복데이로 이 시가 테너플라이 시가 선포를 한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중국 억지의 분노, 한복의 날 이끈 미국 한인 고교생들. AAYC는 중국이 김치, 삼계탕과 더불어서 한복까지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종주국 주장을 펴는데 충격을 받아 해외에서 한복의 날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브라이언 전 AAYC 대표와 회원들은 한복이 한국의 문화라는 근거를 남기자고 뜻을 모은 데 이어 미국 정치권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한복의 날을 지정해달라는 청원 서한을 보냈다. 이에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은 학생들의 요청에 화답했다. 테너플라이는 한복이라는 한국어 발음 그대로 기념일 명칭을 정했고 이 날짜 역시 국내 한복의 날인 10월 21일과 같은 날을 택했다. 국내 한복의 날은 10월이 한복을 입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데 착안해 1996년 지정됐다. 아니 국내에도 한복의 날이 있었네요. 난 그러니까 몰랐지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린 너무 당연한 네. 거고 일상적인 거여서 사실 이걸 하긴, 기념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96년에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국은 무슨 한복의 날 뭐 또 그런 거 지정을 하려나? 늦었나 이제? 잠깐만, 나는 진짜 이럴 때는 북한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이 당군능 옆에 북경 태수능. 태수능, 예. 당군이 이 출장 보냈던 북경 태수능 태수능을 지어가지고 만들고. 하듯이. 네. 근데 이제 동아시아 복색들을 놓고 이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다 우리나라가 진해 복속 자기네 복속을 따라했다. 입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의복의 원료를 따지게 되면 왕궁에서 입는 예복이 아니고 평상복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일반 일상복. 서민들이 서민들이 입었던 일상복. 거지. 옛날 일상복. 우리가 이
이해하는 양반 도포 이거 사실 조선시대 때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양반들 초창기 때 말하자면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공신들 이런 사람들만 입은 거지 일반 서민이 그거 입고 돌아다니다가 호패 까봤는데 공신 아니면 맞아 죽어요 사칭죄로. 아휴, 그거 살 돈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의복의 개념을 우리가 흔히 기록에 남아있는 왕이나 왕실의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서민들이 입고 서민들이 유지됐던 옷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민족의 어떤 삼국시대부터 남아있는 기록적인 그 옷들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의 똑같아. 흘러내려온 옷들이 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배부른 곡선. 이 곡선 소매부터 겉바지, 이 묶어서 입는 옷들, 저고리. 그 화랑들이 입었던 어떤 그런 옷들 이 자체가 비슷해. 거의 변화가 없이 지금 우리는 그대로 내려온 상황인 거고 중국 애들은 복식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저기 어떤 왕조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민족들이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들어올 계속 때마다 이게 바뀌잖아.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 그래서 한복을 니네 전통으로 하려고 하면 한 번이라도 그런 한복을 입어본 니네들 서민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림이라도 하나 가져와 보세요. 그림이라도 진짜 그림이라도 하나 가져와 보라는 거야. 없어. 문화대혁명 때 다 불태웠어. 있던 것마저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 거다. 그러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 고고학적인 증거나 어떤 이런 거는 못 내놓으면서 걔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복식이 닮았다는 거야. 닮았으니까 무조건 지낼 거래. 닮으면 다 우리 거야? 근데 잠깐만, 송 작가님 중국 팬더 닮았으니까 중국 거네. 아니 팬더가 국산인 거지. 원래 팬더가 담양에서 살던 게 힘들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을 수도 있어. 그러네.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 담양은 대나무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고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 그래서 최근에 최고로 이제 좀 충격적으로 뒤집힌 게 한복을 떠나기 전에 쌀이에요, 쌀. 쌀이 중국이 지네가 원조다. 전 세계에서 쌀 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지들이다 그랬어. 왜냐면 지들이 좋아하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지네 그 옛날 고대 무덤 안에서 쌀이 나온 거야? 거의 뭐 이제 7,000년, 8,000년 이전 요때 쌀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최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년이 나왔냐? 15,000년 전에 탄화된 쌀이 나왔어요. 우리가 원조네 그럼? 우리가 훨씬 높아진 거잖아. 그러네.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작전 어떻게 바꿨는 줄 알아? 고인돌이 다 지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쌀이 나온 그 무덤 자체, 그 고인돌 무덤 형식 자체가 지들 거라는 거야. 네. 저 진짜 이렇게 정말 왜 그런 너무 거 있잖아요. 심하다. 여러분도 개인 생활 속에서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싸움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말을 안 해야 돼. 사실 중국이 지금 딱 그 모양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논리적 근거를 댄다고 해서 그들이 논리적으로 인정하거나 이럴 것도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또 억지를 부릴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하루빨리 진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쪽이 맡아라. 네. 그렇지. 니들이 이런 커버해라. 방식으로. 안 당군능 되겠다. 옆에 태수능으로. 정말 아우. 동북공정 한 방에 보낸 네. 북경 태수능으로 해결하듯이 그건 끝나지. 뭔가 이 제대로 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이 시기들은 지들 원조인 거는 죽어도 아니라 그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그것도 아니라 아니래. 남들 좋은 거는 다 지들 거라 그래요. 오직하면 콜럼버스 이전에 명나라 그 탐험 정화가 함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또 우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메리카도 잘못하면 중국 땅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먹을지도 몰라 이 새끼들은 가만히 놔두면. 네, 하여튼 진짜로. 얼마나 이 한인 사회가 놀랐으면 한복의 날까지 자정했나. 예. 이게 가짜는 거고요. 진짜 옷의 훈이 같은 중국이라고 제이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제 토론회에서 딱 그러더라고요. 박영선 후보가 어떤 서울시 정책과 가서 정책 관련해서 얘기할 때마다 오세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 제때 했고요. 뭘 다 지가 했대. 제가 시작했고요. 똑같네. 중국이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아니 왜 뭐만 하면
처음에는 뭐가 잘했다고 얘기를 그 박원순 시장 때 아닙니다. 그 처음 아이디어가 제때 나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들으면서 저건 미친놈인가?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밥 먹으면서 얼마나 미친놈인가? 다급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어만은. 중국과 똑같아요. 네, 중국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세훈 중국 인설. 그래, 오세훈은 중국어 해라. 네. 오 씨는 대대적으로 중국에 있었지. 오. 중국으로 보내야 돼. 뭐 이러한 거는 그 문화적인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네가 지금 뭔가 그 대국으로서 아니 G2로서 뭐 미국과 경쟁을 하고 싶어는 하는데 이러한 걸 하려고 해외에 나갔을 때 중국 걸로 내세울 게 없는 거야. 뭐 물건이 보잘것있기를 해, 뭐 브랜드가 보잘것있기를 해. 보여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하게 국가 브랜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게 모두 다 내 거 이게 아주 이제 습성화가 된 거야. 뭐 김치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게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다 지들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공평하게, 가장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문화 콘텐츠예요.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이런 데 올라오는 그렇죠. 문화 콘텐츠들을 보라는 얘기지. 그럼 중국이 만들어낸 그 변변한 문화 콘텐츠가 지금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콘텐츠를 억압당하고 있는 곳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콘텐츠를 안 받아들이고 지네들의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애들이 그렇지. 무슨 그런 정신으로 사는 애들이 무슨 세계의 중심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떠들어대냐고. 나라 이름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 나라 이름이 중국이잖아. 마음에 안 들어. 왜요?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니 무슨 가운데 나라 무슨 어디가 가운데야 아니 지금. 근데 우리가 이게 옛날 원래 중국의 원어가 중화민국이잖아요. 중화민국. 이게 지구의 중심이라는 중이 아니고 이 양쯔강과 황하강 사이에 있는 중앙지방. 아 그래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라는 얘기는 그 당시 화족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땅이었어요. 여기가 제일 비옥한 땅이야. 센터야. 그래서 양쯔강과 황하강 사이에 있는 여기가 중화고 그 위는 화북, 그 밑은 화남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화. 이 화중에 있는 화중. 화족들, 이른바 거기서 이제 지배계급들, 그러니까 서한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농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그 지금의 중국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중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강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국가라는 의미의 중국인 거지 네. 세계의 중심이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중화 사상이라고 그렇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센터가 원래 요 지역의 요만한 센터였는데 이 자식들 여기에 센터다라고 지구의 주장하고 센터가 있는 거고. 돼버렸어. 네. 지구의 센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왜? 이게 최고의 사기야. 얘네들이 주장하는 중에. 근데 센터 제가 사기. 왜 요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국제정책 배울 때 실제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의 논문에 중화사상과 조공체제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중국이 퍼뜨린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 따라서 주변 국가들은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 이렇게 정말 수직적 관계로 딱 매듭 지은 거 있잖아요. 오랑캐죠. 요 프레임 있잖아요. 요 프레임을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여기서부터 모든 연구가 출발을 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송 작가님 얘기처럼 그 중화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문제를 제기한 케이스를 제가 지금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중국의 기본은 중화 사기, 센터 사기다. 와, 사기당했네. 중국의 그 감속성을 비롯한 뭐 광동이나 이쪽 일부 아까 얘기한 중화 지역에 있던 화중 지역에 있던 화중이라고 불러 정확하게 화중 지역에 있던 그 수도를 비롯한 중심 세력들이 이거를 갖고 중화민국 또는 중화 사상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세계 센터로 개사기 치고 있는 지금하고 똑같은 전략이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가다. 아니, 이걸 이것들 뒤집어야 진짜 된다는 거죠. 대대로 사기를 치고 있네. 왕서방 이것들 진짜 비단이 장수 왕서방이었네. 이것들 아주 입만 사른. 네. 하여튼 우리 주변이 참 어렵네요. 주변 이웃이 제대로 된 애들이 없어. 다들 구라를 그렇게 잘 치노. 이것들이 오래 좀 가물어 봐야 또 정신을 차릴 거니까. 정신 못 차립니다.